자, 안녕하십니까. 주말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은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녹화했던 내용 중에서 또 우리가 꼭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녹화를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꼭 그 시간 천천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가 10년을 달려왔다면 10년을 이제 앞으로 5년 10년은 또 셀트가 책임을 진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하면 요거부터 이해를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005930 삼성전자의 이제 연봉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2000 뭡니까? 자, 여기부터 2009년부터 삼성전자가 그죠? 10년 상승을 했죠. 2009년부터 어쨌든 10년. 자, 근데 이제 셀트도 마찬가지로 자, 068270. 자, 셀트는 이제 2005년부터 2015년부터 지금 5년 상승한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10년 상승. 보통 우리가 이제 한 주가가 움직이면 오렌 버핏도 한 10년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있다가 안에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좀 느낄 겁니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셀트의 앞으로 실적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셀트는 이제 앞으로 5년 상승했으니까 5년도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걸,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뭐, 월봉상 셀트가 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이제 다음 주 전국도 돌파하겠죠. 그 부분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청취하실 때 제가 녹화한 거니까 12분 정도부터 그때부터 들으시면 돼요. 앞에 거는 뭐 그 필요 없는 거 듣지 마시고 시황이나 이런 거니까 12분부터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죠? 장 끝나고 저녁 10시 이후죠. 어떤 또 시각처에서 이제 우리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그죠?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했어요. 했는데 16일 안 하고 17일 날 했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건 뭐 당연히 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화요일 요 전후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이제죠. 빨리 해 줬나봐, 또 지시를 했나봐, 누군가가. 자,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또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외신들은 뭐 엄청나게 좋게 지금, 그죠? 바로 그냥 보도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셀트가 임상 1상, 2상, 제가 이제 어제 그 녹음에도 해놨지만은, 임상 1상하고 2상 두 번을 진행을 하잖아요. 임상 자체를. 하나는 한국에서 1상을 진행을 하고 또 하나는 한국과 영국에서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영국에서 진행하는 걸 이제 경쟁 환자를 상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어저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아무튼 외신들의 보도 다음 주 좀 기대되고, 특히 이제 우리 장식이는 오늘 꼭 요거를 들어봐.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의 차이점. 왜 삼성전자를 투자를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 셀트를 오래 해야 되는 건지, 왜 셀트가 수익이 앞으로 엄청나게 클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요거 비교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셀트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 뭐 주식이라는 게 다 좋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좋은 기업이고 셀트리온은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이거든. 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아무튼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월요일이죠. 이제 1분기도 오늘 내일 이틀 남았고요. 또 3월 달도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았네요. 그죠? 내일은 이제 우리 시장에 또 분기 윈도우 드레싱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오늘 뭐 코스닥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마쳤고, 코스피는 그죠?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수를 잠깐. 자, 지수를 잠깐 보면요. 오늘 어쨌든 뭐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크게 뭐 장중 내내 어쨌든 뭐 오르락내락 했지만, 그러니까 시초가를 낮게 시작해서 봉 자체를 양봉으로 만들었죠. 여기 이제 21일 이평의 저항을 아직까지 뚫지를 못하는 모습이고, 이번 주에 뭐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동을 맞지 않은, 그러니까 최근에 바닥은 어쨌든 뭐 1439포인트에서 주가가 돌아서는 모습에서 또 급등도 한번 뭐 두세 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조정. 그래서 오늘 조정 정도는 뭐 딱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뭐 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자, 우선 이제 그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쪽에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뭐 또 그 워낙 지금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또 우리 쉘터를 보유하고 계실 입장에서 또 나도 좀 삼성전자를 좀 사볼까 또 이런 아마 고민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삼성전자 사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뭐 투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니까 단 제가 오늘 요 분석해 드리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차이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말에 그 시골에를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골에서도 친구들이 산 뭐 주식을 저축하는 것보다도 친구들의 이제 자제분들, 아들, 딸들한테 이제 해줘야 되는데, 야, 그래도 삼성전자가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셀트는 잘 모르니까. 그죠? 삼성전자 최고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축을 삼성전자에 저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들어보고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삼성전자와 셀트의 차이점, 왜 셀트에다가 저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자, 다우를 한번 볼게요. 자, 다우는 뭐, 어쨌든, 금요일날 이제 좀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뭐, 바닥은 하긴 한 것 같아요. 하긴 했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또 이제 지금 뭐, 슈퍼 경기 부양책을 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2조 2천억 달러도 그죠? 엄청난 사상 유례 없는 경기 부양 금액인데 또 더 큰 걸 한다는 것은 참, 그래서 의지가 강하게 됐다는 거. 이렇게 보면 뭐 다우도 어떤 바닥은 좀 하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연기금 계속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미국도 그 큰 손들이 주식을 많이 지금 매수 준비도 하고 있고 매수를 한다고 하네요. 뭐 블랙스톤이라든지 칼라일 아시죠? 칼라일 이런 데라든지 또 노르웨이 이제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엄청난 주식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온라인 주식 계좌가 지금 사상 최대를 보여주고 있대요. 그만큼 일본 국민들도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고객 예탁금이 사상 최대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당연히 경기 안 좋고 침체고 성장률 2분기, 3분기까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은 항상 미리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큰 파도를 한번 지나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다우가 어쨌든 안정을 찬다는 것은 다우가 중요한 바닥을 이제 보여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보여줬느냐. 바닥 보였으면 좀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고점에 매수를 해서 좀 밀려도 참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닥을 보여줬는지 안 보였는지 자체를 모른다면 그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세계적인 이런 펀드들이 그죠? 또 이 큰 돈들이 또 연기금이 우리 국내에서는 연기금이 산다는 것은 바닥은 어느 정도 보였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우를 어쨌든 뭐 이 저점을 깨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내려간다 안 간다 이런 측면보다도 바닥을 보였다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오늘 말고 요 고객 예탁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게 참 저도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제 고객예탁금이 불과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뭐 26조, 24조, 그죠? 20 몇 조씩 왔다 갔다 하면 뭐 보면 20 몇 조, 그랬잖아요. 22, 3조, 3, 4조, 그죠?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고객예탁금이 조금 늘어나더니, 그죠? 지금 현재 고객예탁금이 얼마예요? 45조 천억이에요. 그죠? 45조 천억. 그러니까 뭐 하루에 기본이 뭐 보면은 뭐 1조씩 뭐 3조 7천억 뭐 기본이 쭉쭉쭉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그죠? 엄청나게 들어오죠. 1조 뭐 기본이.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돈들이 많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시중에 돈들이 주식시장을 몰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사상 최고치예요. 그만큼 돈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어쨌든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그죠? 그리고 반대로 신용장부를 많이 줄였죠. 오히려 더 그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유가는 그죠? 유가는 어쨌든 뭐 지금 WTI가 21달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
20달러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들이 여전히 팔고는 있어요. 그죠? 4,200억. 외국인들이 4,200억. 자, 기관들이, 2,179억. 근데 기관 중에서도 이제 장 막판에 결국은 이 금융 투자가 매도를 줄이고, 매도를 줄이면서 결국은 지수가, 그죠? 오늘 0.61포인트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줄이면서 지수가 낙폭을 많이 줄였죠. 그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뭐 외국계 쪽이 현재 389억 개인이 파는 모습이고, 그래서 개인들도 오늘 그러니까 그게 가감하게 크게, 그죠?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모처럼 개인들이 100만 주.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적게 매수를 했어요. 100만 주. 그러니까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150만 주가 적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개인들이 이제 좀 딸리는 게 아닌가, 딸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비교를 할 텐데 두 가지만 우선 해드릴게요. 큰 축에서는 놔두고요. 우선 두 가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개인들이 이제 1,900억, 그죠? 좀 적은 편이고, 금융투자죠. 그리고 연기금은 뭐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연기금이 계속 주식을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 지수가 나름 바닥을 확인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이 마음대로 못 있던 긍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늘 삼성전자를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이제 한번 보면,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뭐 하락도 많이 했지만, 그죠? 하락도 많이 했지만, 뭐 지수하고 비슷하게 바닥을 만들었죠. 일단 42,300원에, 요것도 바닥은 뭐 하긴 했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조금 더 안 좋다고 한다면, 뭐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겠으나,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뭐 만만치 않게 양호하게 흐르고 있잖아요. 오늘 장중 내내 뭐 삼성전자에 따라서, 그죠?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월봉을 우리가 한번 보면, 월봉상으로 어쨌든 이 박스권 하단으로 제일 지금 뭐 주가가 안 빠졌잖아, 그죠? 어쨌든 이 4만원대 초반하고, 그죠? 요 박스권 안에 어쨌든 갇혀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약간 이제 응봉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삼성전자가 길게 보는 측면에서는 이제 2012년도, 그러니까 2년도에 고점을 딱 형성을 하고 주가가 쭉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2016년부터 주가가 이제 쭉 다시 또 그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그죠? 아무튼 뭐 2019년 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말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에서는 결국은 뭡니까? 이제 미중 간의 무역도 합의를 또 만들어내면서 또 반도체도 사실 2018년도, 19년도, 그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올해는 조금 회복이 약간 디램 가격도 좀 상승을 회복을 좀 될 걸로 보고 이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인데, 이 뭐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냥 또 침체로 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요 부분보다도 이제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만 제가 이따가 말씀을 좀 이해가 갑니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넘어갔나요? 자, 2006년도, 2004년, 5년, 4년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여기 지수는 2005년, 6년, 7년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삼성전자 가지 못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과, 그러니까 4년, 5년, 그러니까 2004년, 5년, 6년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7년, 8년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때, 그러니까 2006년, 7년, 8년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코스피 900포인트에서 2200 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현대중공업이 6만원에서 뭐 55만원까지 가고, 포스코가 뭐 7만원, 8만원에서, 그죠? 40만, 70만원까지 가는 그런 장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전혀 못 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 부분, 그때 이제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2004년도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그 이후에 계속 영업이익이 12조에서 11조, 10조, 9조, 8조,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시장은 가는데 주가는 못 갔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머리에 두시고 제가 이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도 뭐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비교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 삼성전자보다는, 셀트에 저축을 들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아이고, 잠시만. 큰일 났습니다. 이걸 제가 준비를 안 해놨군요. 큰일 났어요. 자, 우선 오늘 이렇게 좀 아쉽더라도 이렇게 좀 하시죠. 죄송해요. 오늘 제가, 됐나요? 됐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행이다. 자, 오늘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아이고, 큰일 났네. 자, 지금 이제, 먼저, 요, 삼성전자의 이제 연간 실적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을. 자,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은 2007년부터, 그죠? 2006년부터 조금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그죠? 매출이, 또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2016년도, 그죠? 또 2017년도, 뭐 2018년도에 243조니까, 그죠?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했죠.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이제 53조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이제 58조를 기록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58조, 그러니까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매출도 기록을 하고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 작년에 그죠? 2019년도 지난해에 27조로 영업이익 급감을 했죠. 그죠? 매출은 그렇게 뭐 크게 사실 급감한 건 아니에요. 영업이익은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 사실 빠진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왜 주가가 빠진 부분이 없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은 뭐예요? 우리 시장에서 시가총액도 1, 2이지만 그죠?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안전한 측면에서 그죠? 주가 관리가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 보면 자, 삼성전자의 이제 그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자, 2019년도 2018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하반기 오면서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죠?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5조, 14조, 17조, 4분기부터 이제 조금 10조로 줄면서 그죠? 반도체 매출이 그죠? 수출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19년도 1분기에는 6조예요. 급감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17조 영업이익을 내던 분기 17조 영업을 내던 기업이 분기에 6조를 냅니다. 또 2분기 또 6조예요. 3분기 조금 나아져 7조예요. 4분기 7조예요. 그죠? 근데 오늘 1분기 6조 얼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터져버렸어요. 그죠?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적이 과연, 그럼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할 지난해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많다. 그죠? 그럼 지난해의 영업이익이 28조였죠. 그죠? 27조, 약 28조. 그죠? 그럼 올해도 그 정도일 가능성이 뭐예요? 많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주가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의 가장 기본이, 실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주식은 실적이에요. 결국 뭐냐 하면, 실적이 안 좋은 주식이 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그 실적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반대로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못 가요. 실적은 자꾸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그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앞에 2004년도, 5년도, 6년도에 삼성전자를 보여드렸어요. 2004년도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실적을 냈죠. 뭐 때문에? 휴대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혼자서 주가가 60만원, 70만원 갔잖아요. 그 60만원, 70만원인데 2006년, 7년, 8년 3년 동안 주가가 벅벅벅 기다가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의 주가가 다 박살 났잖아. 그죠? 그때는 실적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근데 반대로 그 2005년, 6년, 7년도에 포스코라든지 뭐 또 누굽니까? 이쪽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또 이쪽에 포스코, 이쪽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그죠?
이런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왜? 중국의 고성장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지금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지난주인가 설명을 했었죠. 개인들이, 야, 이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 주식만큼만 믿을 주식이다. 지금도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안 좋으면 그렇다고 실적이 안 좋고 삼성전자가 어디 뭐 겁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에 연금도 왜 빠지진 않잖아요. 그죠? 빠지지는. 왜?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 주가가 앞으로 크게 여기서 뭐 7만원, 10만원 그렇게 가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좀 올해 잘하면 이제 2019년도 실적 전후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58조의 영업이익을 앞으로 3년 안에 낼까 못 낼까? 자, 만약에 3년 안에, 삼성전자가 50조의 영업이익을 낸다면, 그죠? 낸다면 여러분들 뭐 당기면 뭐 좀 해보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3년 안에, 2, 3년 안에 하여튼 2, 3년 안에 삼성전자가 50조의 영업이익을 낸다면, 그죠? 지금 세상에서, 시장에서, 시중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뭐 사서 한번 가지고 계서 보세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죠?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반대로, 또 하나, 셀트의 실적을 볼게요, 그러면요. 자, 셀트는, 삼성전자는 IT입니다. 셀트는 BT예요. 그죠? IT와 BT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 하고 있는 게 뭐예요? IT 강국 아닙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뭡니까? BT 강국으로 이제 서서히 도약을 할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가장 중심이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있었다면 셀트리온의 뭡니까? 그죠? 바이오시밀러를 필두로 그죠?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수히 많은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 그죠? 신약을 만드는 회사를부터 해서 키트 만드는 회사, 원료 만드는 회사, 그죠? 뭐 케미칼 만드는 회사, 물바스 만드는 회사. 자, 그러면 앞에 이제 삼성전자를 봤으니까 자, 셀트의 연간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자, 2016 치우고 자, 2017년도에 셀트가 9,491억의 매출을 냈죠. 영업이익이 5천억을 냈어요. 그죠? 사상 최대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2,300을 내던 기업이 2017년도에 5천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쨌든 급등을 했어요. 시장도 좋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내게 되었던 게 결국은 뭐예요? 사상 최대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상 최대의 뭐를 실적을 내서 그런 거예요. 특히 영업이익을 내서. 자, 근데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어, 다시 또. 왜? 미중 무역. 뭐 다 급락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하고 셀트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자, 지난해에 2018년도에 셀트가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죠. 5천억 벌던 회사가 3천억을 벌어버리니까. 그 주가 당연히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매도의 공격이 심했었고. 자, 근데 이제 작년에, 그죠? 작년에 지금 삼성전자는 아까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죠? 거의. 그 셀트는 어때요? 작년에 3,700을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뭐예요? 올해 2020년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중요할 것이고, 2020년도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2020년도의 영업이익이 셀트리온이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영업이익의 최고치가 7,500억이에요. 자, 그러면 작년에 3,700억의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가 7,000억의 영업이익을 낸다?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자, 2010년도에 2,300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2017년도에 5천억을 내니까 주가가 사상 최고가. 그죠?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올해 이런 운까지 따진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적의 부분,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저촉을 넣을 것인가? 그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에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그리고 과연 내년에 잘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는 뜻이고, 자, 셀트리온, 지금은 별로 못 나가는데, 올해, 내년에 어떻게 나가는지, 잘 나가는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우선 보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수급을 볼게요. 제가 항상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올려놨더라고요. 두꺼봐, 헌집 두께, 새집 다오,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자, 이제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제가 다음에 강의하면 할 거예요.
대한민국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싶어 한 것은 어떻게 주식투자에서 꿈이었어요. 꿈. 그죠? 아, 저 삼성전자 저거 한번 사놨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근데 삼성전자 살려고 보니까 주가가 너무 비싸요. 얼마? 250만 원이에요. 그죠?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250만 원이면 과연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수 있을까?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살 수 있을까요? 250만 원짜리 주식이면?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해줬어요. 자, 마음껏 사세요, 이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매출을 냈는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매출을 내는 이 시점에서 뭐야?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자, 국민 여러분, 이제 삼성전자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난 필요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최근에 개인들 죽으라고 사고 있죠. 누가? 외국인들 죽으라고 팔고 있죠. 기관들 죽으라고 팔고 있죠. 자, 그러면 올해 지금 보면요. 올해 지금 그 외국인들이 올해 지금 이제 3개월 1분기 지났죠. 올해 삼성전자를 1억 2,800만 주를 팔았어요. 사실 1억 2,800만 주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왜? 삼성전자의 주식 수량이 60억 주에 뭐 1억 2,800만 주 해봐야 얼마 안 되겠습니까? 자, 기관들도 올해 2,20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면 올해 1분기, 지금 이제 내일까지 1분기 아닙니까? 왜?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1억 4,600만 주를 샀어요. 그죠? 아까 고객 혜택가 많이 넣는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뚜꼬바. 그동안에 우리는 뭐야, 이 헌집에 들어가고 싶어, 살고 싶어서 난리야. 엄청난 부잣집이었으니까, 그 헌집이.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제발 삼성전자 좀 사게 해주세요. 사게 해주세요. 안 사게 해주다가 이제 사게 해줘.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영업이익을 붕 띄워놓고 이제 뭐예요? 사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여기서 끝난다? No. 그죠? 60억 주 주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1억 2천만 주, 1억 4천만 주 팔아먹고 끝낼 것 같아요? 그럼 또 주식도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어쨌든, 그죠? 어쨌든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그죠? 헌집. 자, 헌집이 이제 헌집이에요. 왜? 팔아먹으면 헌집이죠. 오래 살았으니까. 자, 셀트라는 기업은 뭐냐? 새집이에요. 근데 셀트는 이 새집인데, 이 주인들이,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이 주식을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그죠? 자, 이건 이제 셀트의 수급이에요. 그죠? 셀트는 뭐야? 올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068270. 자, 올해 셀트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80만 주 샀어요. 기관도 별로 안 샀어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셀트는 공매도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 수급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셀트가 여기서 말입니다. 올 하반기가 되고 내년이 되면요. 이제 막 이 새집을 살려고 막 들어와요. 누가? 돈 많은 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이제 계속 앞으로 1년, 2년, 3년에 걸쳐서 계속 팔아야 해요. 누구한테? 개인한테 뜯는 게 되죠.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뭐를 새집을 다오. 뜯고 봐. 새집이 뭐야? 근데 이 새집은 뭐냐 하면 이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라는 주식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뺏어야 돼요. 막 잡아 흔들면서 뺏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뚜꺼봐 헌집 쫓게 새입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새집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이건 쇼크봅니다만은 계속 지금 기관들이 앞으로도 계속 개인들이 앞으로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뭐 그렇고 하고 평일이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그냥 주식은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기본으로 이제는 나쁘고 이름들 어떻게 알겠어요? 주식을 그죠? 기본 주식의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적 또 하나 따진다면 수급 돈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기업이 실적이 좋은 기업을 사서 주가를 오래 가져가요. 반대로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면 그 주식을 팔아먹어요. 아시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 앞으로 셀트의 실적이 아까 봤잖아. 그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걸 뿌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단계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 드린 거예요. 너무 시간이 이거 뭐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셀트를 한번 보면 자, 오늘 셀트 그죠? 자, 일봉상 오늘 이쁘게 잘 끝났어요. 왜 잘 끝났냐면 자, 이렇게 딱 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전고점 위에서 딱 마무리를 했죠. 오늘 거래 최근 들어 가장 적은 거래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우리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차트를 볼 때 기본적으로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가 줄어져야 해요. 조정을. 반대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거래가 늘어나야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일도 셀트가 거래가 준다. 그럼 또 내일 하루도 세울 수도 있어요. 내일 거래가 는다. 그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제 이 18만 5천 원을 놓고 계속 싸우고 앉았죠. 거기를 안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지수가 마이너스 40포인트인데도 플러스 1,500원. 또 오후에 지수가 플러스 뭐 15포인트 가도 플러스 1,500원. 그러니까 얘들은 오늘 뭐예요? 셀트는 오늘 묶고 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묶고 놔야지만이 왜? 개인들이 팔아낼 거 아니에요. 내일 땡기든 내일 주가를 붙여버리든 모레 붙이든. 그죠? 왜?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두꺼비들이 두꺼봐 뭐야? 빨리 물량을 팔아주세요. 그럼 팔아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좋은 주식을? 그죠? 아는 사람들은 안 팔 거 아니에요. 유혹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주봉상 보면 뭐예요? 지난주에 장대 양봉이 통했죠, 이제. 자, 이동평균선 똘똘 뭉쳤어요. 이거 뭐 지금 아마 이 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중에서 이동평균선을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응?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제 친구도 이제 구독시켜놓고 왔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장대 주봉을 만들고 60조 평 돌파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루 이틀 쉬우면 참 더 좋아요. 하루 더 쉬우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 바이오 부분에서 이제 요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이 그 치료제 그죠? 이제 코로나 치료제 부분에 오늘도 이제 뭐 올릭스도 그죠? 지난주에 나왔었고 그죠? 뭐 코로나 전임상을 돌입을 한다. 뭐 이름도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화일약품 뭐 텔콘 화일약품 한번 봐볼까요? 자 이거 그것부터 보고 갈까요?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어쨌든 뭐 좋으니까 그죠? 헬스케어도 이제 만약에 내일 오늘 거래 보세요. 야 오늘 거래 완전히 줄여버렸죠, 그죠? 주봉기군요. 죄송해요. 자 오늘 거래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거래 완전히 줄였죠. 그러니까 셀트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것도 이제 여기서 고점 위에 전고점 위에 세워놨으니까 거래 넣으면 툭 가겠다는 거야. 그죠? 제약도 같은 케이스, 제약도.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이 치료제 주식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뭐 급등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조금 이제 이게 조심을 해야 돼요. 뭐 화일약품, 오늘 화일약품이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죠? 화일약품.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뭐 이쪽에 이제 화일약품이 항말라리아 치료제를 두 개를 이제 어쨌든 뭐 FDA에서 또 제한적으로 승인을 허용을 했으니까. 또 뭐 거기에 연관되는 또 텔콘, 그죠? 뭐 텔콘도 오늘 상한가죠. 셀콘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어차피 이런 정도부터 세력들이 밑에서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것도 이제 올라오면은 뭐 최소한 7천, 8천 원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뭐 어쨌든 뭐 지효제를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약간 테마 성격으로 이제 흐르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뭐 이쪽으로 좀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다 끄잡으면 되잖아요. 오늘도 록시자 랩셀 그죠? 록시자 랩셀 이런 쪽도 마찬가지 그죠? 오늘 뭐 이러면서 내일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죠? 우리 치료제, 계획이다. 뭐, 계획 중이다. 뭐, 조만간 임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던짐으로써 주가에서는, 시장에서는 뭐예요? 뽕뽕 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는 가능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뭐, 두 번, 세 번 이런 부분에서 확, 치료제만큼은 확 따라붙거나 뭐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죠 수익 구조가 나오니까 진단 키트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쨌든 뭐 시즌이 됐든 그죠 또 이쪽에 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또 이쪽에 그 뭔가요 이쪽 관련 부분에서 그죠 파미셀 같은 경우는 사실 대박 났잖아 지금 여러분들 제가 9,000원대 이때 뭐 여러분들한테 그죠 파미셀 원료 그죠 지금 무슨 오늘 21,350원이에요 그래서 뭐 랩 지노맥스라든지 또 뭐 액세스 같은 건 괜찮고 그죠 바디라든지 바디맥 그죠 또 이쪽에 뭐 코미팜이든 뭐 일양약품이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보면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이제 이게 어쨌든 이게 코로나가 정점을 보일 때까지는 그죠,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짧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셀트 잠시만요. 오늘 제가 조금 자, 지금 셀트가 오늘 어쨌든 뭐 다 나름대로 그죠,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저축 드시는 분들 이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따박따박. 그래서 앞에 제가 삼성전자와 셀트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좋다고 하던데 더 튼튼하니까 저축을 좀 튼튼하게 들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좋은 기업보다도 뭐예요, 앞으로 2년 후에 좋아지는 기업에 제가 투자를 하자는 뜻이에요, 제 취지가. 그래서 그런 강의도 다음에 한번 할 계획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셀트의 일단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시장은 항상 성장하는 기업을 결국은 선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기업에, 그죠? 최고로 지금 좋은 기업이 아니고 앞으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저축을 들라는 뜻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